좋아하는 작가의 작업을 제 멋대로 설명을 해 드리고 나니까 음 알려드린 기쁨은 있지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사실 함께 작업을 같이 보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를 먼저 묻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똑같은 얘기라도 제가 "이런 작업이 있는데 좀 슬프지 않아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진짜 보고 싶거든요. 어떤 뭐 서너 개의 작업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떤 거에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냥 수업하면서 표정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수업을 다 준비해서 짜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 눈치껏 네 봐 가면서 더 좋아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맞추는데 지금은 뭐 일방적으로 해야 되네요. 네. 우리가 현대미술의 쟁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재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글씨들로만 돼 있고 책을 뚝뚝 넘겨봐도 도판 하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작업을 못 보고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 미대생들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제가 간간히 뭔가 관련되는 작업을 제가 아는 선 계속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또 김멈이랑 비슷하게 또 한국 작가 한 명 더 소개를 하게 되겠는데요. 정연두라는 작가 이름 들어보신 분 있죠?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름 워낙 유명하고 예전에 무슨 광고도 찍어 가지고 대중적으로 이제 더 알려졌는데 네. 이름이 연두니까 예쁘게 녹색으로 써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정연두 작가입니다. 네. 나와요? 네. 네. 정연두 작가는 이름만 보면은 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잘 모르겠죠. 네. 김범은 분명히 남자 이름 같았는데 정연두 작가는 아저씨 작가시고요 지금은. 네. 정연두 작가의 예전 초기 작업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동시대 미술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작업이라는 걸 보여 드릴 때 약간 이미지 저작권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보여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런 작업입니다. 네. 보이세요? 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멀어지겠네요. 네. 자, 조금 더 크게 보여 드릴게요. 네. 요렇게. 네. 네. 아마 너무 유명한 작업이라서 이미 보신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작업은 2000년 즈음에 나왔던 작업이지만 최근에도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전시 때 자꾸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본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몇 컷 보면서 하시고 네. 자, 지금 잠시 본 사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나요? 네. 이걸 또 혼자서 이렇게 아 네, 일단 배경이 전부 다 아파트의 실내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요. 네.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눈치를 살펴보건대 아마도 그 집에 사는 실제 가족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의 제목은 상록 아파트입니다. 네. 이 작업은 실제 상록 아파트라는 공간에서요. 실거주민들에게 작가가 자기 집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작업이고요.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사람들을 똑같은 거실에 놓고 계속 찍다 보면 이제 하나의 아카이브가 형성이 되겠죠. 수십 장의 사진이 공통된 느낌과 공통된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네. 이 작품은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이걸 그 옛날식 슬라이드 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 슬라이드 필름 이렇게 해서 찰컥찰컥 돌아가는 느낌으로 영상처럼 상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인화해서 벽에다 붙여 가지고 종이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이라도 어떤 전시에서 어떻게 보셨냐에 따라서 네 다르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나는 껌껌한 방에서 봤는데 나는 이게 벽에 걸려 있는 걸 봤는데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를 하는 작가의 경우는 자기 작업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예를 들면 뭐랄까 유화를 그렸어요. 유화를 그려 가지고 전시를 하려는데 큐레이터가 "작품이 너무 커요. 여기 10cm만 자릅시다." 이래요. 네. 자를 수 있어요?
네, 절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작업이 완벽한 완결성을 가지고 있고 이 시각적 효과가 여기서 최고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작업을 뭐 10cm 줄이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완벽하게 딱 제작된 작업을 그대로 가야 하고 '그게 작가를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작업 개념을 가지신 분이 있고 또 '아 지금 여기서 소위 컨텐츠가 더 중요해. 내 상록 아파트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찍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냐 아니면 종이 인화를 해서 보여주냐 자체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사소하고 디테일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아주 큰 주제가 되겠죠. 네. 여러분이 여기 앞에 계시면은 제가 나는 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네. 나는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막 이러면서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예술 개념을 더 많이 잡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지만 네. 어쨌거나 정현도 작가님은 후자입니다. 네. 그래서 작업의 방식, 매체 활용이 우리가 학기 중반에 매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거예요. 네. 매체 활용에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있는 작가고요. 작업 아까 봐서 알겠지만 따뜻한 대중적인 느낌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상록 아파트를 제가 지금 왜 굳이 보여드리냐 하면은 저의 어린 시절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작업 얘기를 오늘 하게 되네요. 네. 아트 선재센터에서 이 작업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깜깜한 방에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 컷 한 컷 넘어가면서 이 가족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 대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젊을 때는 사람이 더 뭐랄까 좀 개성 있고 싶고 천편일률적인 게 싫고 왜냐하면 교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너무 똑같은 걸 강요당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감도 더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작업을 보면서 한국의 주거 문화 너무나 똑같이 사는 것이 좀 약간 끔찍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파트라는 게 서민용 아파트 소형 평수가 뻔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과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은 위에 4 구짜리 형광등이 다 똑같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동그라미 4 개가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이 있고요. 구조가 너무 뻔해요. 한쪽엔 TV 한쪽엔 소파예요. 거실에서 찍으면 무조건. 네. 소파가 뭐 갈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 흰색일 수는 있겠지만 항상 한쪽엔 소파가 있고 TV 모양도 저 비슷비슷한 TV들이 한쪽엔 놓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물고물 가족이 3명 있거나 4명 있거나 이러는데 다들 어쨌거나 작가가 와서 사진을 찍어 준다고 하니까 그 누구도 잠옷 입고 편하게 막 이렇게 대충 나오지 않아요. 네. 지금 저처럼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버해서 옷을 차려입고 왜냐면 남길 거니까. 네. 그리고 가족의 화목함을 상당히 위장해서 보여주는 듯한 표정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앉고 막 애들은 서고 이렇게 막 나름 구조를 잡고요. 뭐 우리 사진관 가면은 의뢰 가족 사진 찍을 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 우리는 되게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에요.'라는 사실을 과하게 막 좀 보여주려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씁쓸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모두 아파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제 앞에 창문이 있고요. 제 방 창문이 창문 너머로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이렇게 고층 아파트 가득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죠. 뭐 어느 집은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이고 해 봤자 다 그냥 그렇게 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살까? 한국 사람들은 저러니까 서로 맨날 별거 아닌 걸로 비교질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네 너무나 똑같음에 대해서 되게 '아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껌껌한 관람실에 나이가 저랑 차이가 꽤 나는 50-60대 관람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저는 전시를 사람 많을 때를 피해서 주로 평일 낮 시간 사람 없을 때로만 골라 다니기 때문에 네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전시를 보는데 그때 또 마침 누군가 오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옆에 아저씨 아주머니가 앉았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저씨가 아주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진짜 잘 살게 됐다."고. 네. 예전에는 아파트에 이렇게 다들 소파도 사고 TV도 사고 이렇게 사는 거 생각이나 했겠냐. 뭐 "88 올림픽 이전만 해도 엄두도 못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보면서도 '아 한국은 이렇게 너무 식상하게 다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와 우리가 벌써 이렇게 잘 살게 돼 가지고 웬만한 서민들이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품 설명이라는 것도 진짜 저의 주관적인 어떤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 진짜 민망한 혹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대꾸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것이 현대미술의 쟁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한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세대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젠더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너무 말이 안 돼서 기가 막혀 가지고 이건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서로의 상식이 너무 달라서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막막함이 밀려오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며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입을 다물게 되잖아요. 네. 제가 막 디테일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같았으면 그럴 때가 언제냐고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너무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말을 참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저도 있는데 40 살이 넘은 저도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네. 있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떨 때 가장 그래요? 어떨 때 '저 사람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아예 말 아예 안 하게 돼요.'라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런 상태를 일단 발리고 제끼고 네. 그런 상태에서 를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서로 대화를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 태도가 바로 현대미술의 쟁점 수업에 가장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매우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사실 그렇게 멀리 딱 떨어지게 반대편인 뭐 이념에 있어서 좌우처럼 아니면 젠더에서 남녀처럼 오히려 똑 부러지게 반대되는 듯이 보이는 그런 토론은 쉬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좀 유치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업에서 다룰 쟁점들은 사실 이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조금 더 미묘합니다. 네. 얼추 맞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다른 차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은 또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라는 게 있어요. 네. 분명히 나랑 생각이 같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거든요. 네. 참 아무런 실체 없이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할머니 넋두리 같이 느껴져 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 되게 해당될 만한 예를 한 가지 보여 드릴게요. 뭐냐면 바로 제가 급히 산 이 마이크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마이크를 갑자기 사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 가지고 노트북에다 연결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마이크의 끝은 이건 지금 꽂혀 있어서 실제는 아닙니다만 보통 마이크의 끝이 요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네. 이거를 노트북에 이어폰 꽂는 거기에 이제 꼽았죠. 네. 꼽았더니 얼추 보기에는 작동이 될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도를 하고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마이크로 조절을 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녹음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노트북 내장 마이크를 쓰면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 귀를 괴롭힐 것 같고, 어떻게든 얘를 노트북과 연결을 잘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전기 꼽을 때 110V, 220V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110V를 알긴 하려나? 110V는 일자로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고 220V는 돼지코처럼 동그라미가 두 개 있어서 얘를 여기다 꼽아야겠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죠. 그리고 억지로 꼽아봤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아예 안 돼요. 딱 보면서부터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려운 쟁점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되니까. 네. 근데 가장 문제는 이 아이처럼 막상 들어가서 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동이 안 될 때예요. 네. 저는 최소한 마이크 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불량품을 보냈다고 항의를 하기 전에 이게 진짜 왜 안 되는지를 알아볼 정도의 여력이라도 있어서 스스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럴 때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해결 방법 인터넷을 찾아보겠죠. 네.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동안 제가 가까이에서 맨날 보고 지냈던 오디오 케이블이 의외로 2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겠구나. 네. 요거를 보시면, 아이고 죄송해요. 네. 요거를 보시면 네. 줄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얘를 3극 케이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은요. 네. 요렇게 네. 줄이 3개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오늘 이거 보고 처음이다 싶으신 분은 자기 오디오 케이블 한번 살펴보실래요? 네. 저는 이 사실 알기 전까지는 얘가 2줄인지 3줄인지 이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네. 사람이 뭘 알아야 차이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이크의 케이블 끝은 3극이었는데 제 노트북은 4극을 인식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각종 볼트, 너트 이런 아이들 호명할 때 수컷, 암컷으로 부르는 거 아시죠? 네. 뭐 상극 암을 4극 수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소통을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참 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극 수컷이었고요. 네, 노트북은 4극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 줄이 보여가지고 얘가 3극인지 4극인지라도 빨리 알 수 있지만 암은 이 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는 이런 단어 쓸 때 이상해져.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분명히 잘 꽂혀 있지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알 수가 없는 상태 있잖아요. 이것은 뽑아서 지식을 가지고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네. 이게 바로 본 수업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겁니다. 얼추 겉으로 보기에는 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작동이 되고 있지 않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과연 논쟁이나 토론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알아낸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저만 멋진가요? 네. 제가 이걸 해결한 방법은 바로 이 아이를 샀습니다. 네. 이 아이는요. 네, 여기다가 3극 마이크를 꼽으면요. 4극으로 바꿔주는 젠더입니다. 네, 요걸 통해서 지금 연결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쌓으면은요, 우리가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이 안 통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요 역할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정말 과한 기대지만 제가 여러분의 기말고사 페이퍼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요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와 여기를 중간을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참 저도 잘 못하는 걸 같이 해보자는 의도에서 이번 학기 학습 목표처럼 과목 목표처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